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려진다고.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결정 심리학의 고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고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고 시스템.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두 시스템으로 나눕니다. 시스템 1, 빠른 생각, 자동적, 직관적, 거의 노력 없이 작동, 감정과 경험에 의존. 대부분의 일상 판단. 담당 시스템 2, 의식적, 논리적, 에너지 소모큼, 계산과 분석, 담당, 쉽게 작동하지 않음. 문제는 시스템 인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자신 있게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왜 자주 틀리는가? 카너먼은 인간의 판단 오류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인지적 편향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증 편향, 믿고 싶은 정보만 찾음. 대퓨리스틱, 그럴듯해 보이면 사실이라 믿음, 가용성. 휴리스틱, 떠올리기 쉬운 것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착각 과신 편향, 자신의 판단 정확도를 과대평가. 이 오류들은 시스템 1의 빠름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도 예외는 아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험 많은 전문가도 이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예측, 경제 전망, 인사평가.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의 직관은 우연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그치기도 합니다. 손실 회피와 선택의 왜곡. 카너먼은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 100만 원을 잃는 고통.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거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함. 이것이 투자, 도박, 의사결정에서 비합리적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느린 생각의 역할. 이 책은 직관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직관을 의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숫자와 확률이 개입될수록 감정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의도적으로 시스템 의를 호출해야 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덜 합리적이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더 나은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제 이 두 시스템 사고가 투자, 정책, 일상 선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나는 어떨 땐 완전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해버리고 또 어떨 땐 엄청나게 깊이 고민하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비밀, 우리 머릿속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데니얼 카너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과연 합리적인 사람일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글쎄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저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서 경제학의 판도를 뒤집었고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아니, 심리학자가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경제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을까요? 그건 바로 경제학이 아주 오랫동안 금가옥조처럼 믿어왔던 거대한 신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믿음을 와장창 깨부순 거죠. 전통 경제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콘이라고 불렀어요. 뭐랄까 거의 컴퓨터 같은 존재죠. 언제나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적의 계산을 딱딱 해내는 그런 존재요. 하지만 카너먼은 말합니다. 아니, 우린 그런 이콘이 아니야. 우린 그냥 인간이야. 라고요. 감정에 막 흔들리고 어이없는 실수도 저지르는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는지는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가 경제학의 가장 기본 전제를 그냥 쥐엎어버린 셈이니까요. 알고 보니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우리 머릿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카너먼은 그 해답을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두 명의 주인공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카너먼은 우리 마음을 마치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한 편의 연극 같다고 봤어요. 이 두 시스템,
이 두 배우의 독특한 역할이랑 서로 어떻게 티격태격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두 시스템은요, 성격이 정말 정반대예요. 시스템 1은 엄청 빠르고 직관적이고 거의 힘도 안 들어요. 뭐랄까, 우리 뇌의 자동 조종 장치 같은 거죠. 반면에 시스템 2는요, 느리고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엄청 애를 써야 하는 그런 깐깐한 분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17 곱하기 24. 이걸 보자마자 이거 곱셈 문제네 하고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 1이 하는 일입니다. 진짜 빠르죠? 하지만 답을 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든 종이에 쓰든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시스템 2가 자, 이제 내 차례군 하면서 등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시스템 2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계산을 더 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의 우리의 본능이나 다름없는 이 시스템 1의 직관적인 오류는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정말 바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시스템이 항상 사이좋게 으쌰으쌰 협력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빠르고 게으른 시스템 1이 우리를 이상한 길로 막 끌고 갈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인지적 착각,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이 복잡한 세상을 일일이 다 분석하기엔 너무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슈리스틱이라는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을 사용해요. 이게 바로 시스템 1이 일하는 방식인데, 물론 빠르고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이게 종종 우리를 함정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 뇌가 쓰는 가장 흔한 속임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치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순식간에 그 질문을 훨씬 더 쉬운 질문으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 원래 질문에 대답 잘했네 하고 착각하는 거죠. 정말 감쪽 같다니까요. 그리고 시스템 1의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좀 무서운 원칙 중 하나가 바로 YSICAT입니다.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한국말로 하면 당신이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1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전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글의 성공 신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와, 창업자들이 정말 천재적이었고 그들이 내린 모든 결정이 완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우연이나 그냥 운이 좋았던 부분들은 싹 무시해버리죠. 이게 바로 복잡한 현실을 아주 단순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려 이러는 서사오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떤 시나리오가 더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 북미 어딘가에서 큰 홍수가 난다. 두 번째,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홍수가 난다. 자, 어떤 걸 고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번째를 고르셨을 거예요. 왜냐? 뭔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미에서 홍수가 나는 것 안에 캘리포니아 지진으로 홍수가 나는 게 포함되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확률이 훨씬 높죠.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럴듯함에 속아서 확률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속임수들이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나는 심리 퀴즈가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지갑 사정과 중요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요. 충동 구매를 유도해야 할 땐 빠르고 감성적인 광고로 시스템 1을 확 사로잡는 거죠. 반대로 자동차나 집처럼 비싼 걸 팔 땐 상세한 정보, 스펙, 비교 분석 자료를 쫙 보여주면서 시스템 2를 설득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의 두 마음을 다 공략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커너먼의 통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심오하고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현재 이 순간을 사는 경험 자아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를 편집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기억 자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두 환자가 시술을 받으면서 느낀 고통의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A 환자는 짧고 아주 강하게 아팠다가 끝났고요. B 환자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아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끔찍한 경험을 한 것 같으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A 환자의 경험이 더 끔찍했다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머릿속의 독재자, 기억자 때문입니다. 이 기억자는요, 경험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거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가장 아팠던 순간, 즉 절정과 맨 마지막 순간, 결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전체 경험을 멋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절정 대미의 법칙입니다. 소름 돋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완벽하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어왔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틀렸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런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정에 휩쓸리고 온갖 편견에 쉽게 빠지고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직관이, 우리의 감이라는 게 종종 우리를 속이는 착각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